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완주군 구이면 광곡리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흔들림이 신고됐으나 구체적인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산업단지에서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익산시가 즉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17개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악취 관리권이 지난 2019년부터 환경부로 단계적으로 이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익산시가 관리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늦어도 1시간 안에 대응할 수 있었으나 이관 뒤에는 며칠씩 걸리는 실정입니다. 군산의 신도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비오션시티 학교 부지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악취와 병충해 온상으로 전락해 주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군산 앞바다의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위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군산 해양경찰서는 내일 대조기로 해수면이 7.15m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조 시간인 이날 새벽 4시 30분쯤 군산 내항 저지대에 침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해경은 연안 해역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은 해안가 출입을 자제하고 선박 소유자는 수시로 선박을 점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42분에 완주군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진앙지는 완주군 남쪽 15km 지역이며 상세 주소는 완주군 구이면 광곡리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도내에는 진도 3의 흔들림이 전달됐지만 현재까지 피해 신고가 접수된 건 없습니다. 진도 3의 진동은 고층 건물에 있는 사람이면 충분히 느낄 수 있고 정지해 있는 차도 약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로 인한 악취 민원이 자주 접수되고 있는 익산시 24시간 악취 상황실은 악취 앱을 통해 즉각 대응하고 있는데요. 최근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제도가 도입되면서 악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익산시 악취 상황실. 13명의 직원이 24시간 근무하며 악취 민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악취 발원지 성분을 분석해 데이터를 축적한 익산시. 악취 민원이 발생하면 역추적 시스템으로 악취 발원지를 추적했습니다. 이런 대응 덕에 익산의 악취 민원은 2021년 2,394건에서 2022년 1,384건으로 42%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산단 주변에서 발생하는 화학 민원은 지난 8월 기준 2021년 127건에서 2022년 41건으로 무려 67.7%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대형 사업장에 대한 관리권이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이제 익산시는 악취가 발생해도 시로 채취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합허가 사업장 관리가 환경부로 이관이 되면서 악취 민원이 발생을 하면 통합허가 사업장에서 민원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그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환경청에다가 이첩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미 악취는 전부 확산이 됐고 시민들은 이미 피해를 다 본 상태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악취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익산시는 그동안 악취방지법에 따라 사업장의 악취 시료를 즉각 채취해 늦어도 1시간이면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방환경청으로 이관된 11개 업체에 대해서 익산시가 관리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오는 2024년까지 6개 업체도 환경청으로 넘어갈 예정이어서 모두 17개 업체의 관리권이 이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아도 환경청에 연락해 조치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검사기관인 대전 한국환경공단과 일정을 조율하고 사업장을 방문합니다. 결국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 민원 대응은 며칠이 걸리면서 악취 시료 채취가 어려워집니다. 전용기 국회의원은 지난 4월 17일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지자체 관리권 복원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안에선 필요시 지자체가 오염물질을 측정하고 검사 의뢰를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악취로 고통받는 시민에게 적극 대응하는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KCN 김수정입니다. 새만금을 관통하는 남북도로가 세계 잼버리 대회 개최에 맞춰 다음 달 개통됩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020년 개통한 동서도로에 이어 남북도로가 다음 달 개통되면 십자형 도로가 완성된다고 밝혔습니다.
십자형 도로가 구축되면 새만금의 교통과 물류 체계의 뼈대가 완성되고 새만금 어디든 20분 안에 오갈 수 있습니다. 새만금 내부와 광역도로망을 연결하는 지역 간 연결도로 20.7km 건설 사업은 올 하반기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스마트 소변도시 아파트가 이르면 2026년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산단 남쪽에 진행되는 소변도시 매립공사 공정률은 현재 97%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 시기는 2026년 말에서 2027년 초로 예상됩니다. 소변도시는 1조 3천억 원을 들여 인구 2만 5천 명과 만여 가구가 살 수 있는 도시로 조성됩니다. 하락세를 면치 못했던 산지 쌀값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25일 기준 20kg 기준 산지 쌀값은 44,878원입니다. 이는 한 달 전보다 1.2%가 오른 겁니다. 통계청은 농협이나 민간 미국 처리장에서 보유한 쌀 재고량이 줄고 있어 산지 쌀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약사업 발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지역 현안 해소를 위한 총선 공약과 대형 국책사업 발굴에 나섰습니다. 우선 시군별로 제안된 1차 아이템을 바탕으로 2차 아이템을 발굴하고 추가 검토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발굴된 총선 공약과 국책사업은 188건의 45조 원 규모입니다. 전북도의회 소속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의원들이 천원의 아침밥 지원 조례 등을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김정기 도의원에 따르면 민주당 16개 광역시도 의원으로 구성된 광역의회 네트워크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 조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남도의회의 아침 식사 지원 조례를 참고해 지역 농수산물 사용 권장과 예산 지원 확대 등을 조례에 담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 조례안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 들어 군산항 환적차 수출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달 군산항에서 취급한 환적차는 19만 2천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만 5천여 대보다 50% 이상 늘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에 수출했던 종전과 달리 최근 에콰도르와 남미, 미국, 캐나다 등으로 수출 국가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난 4월 말 군산항 처리 실적은 799만 2천 톤으로 지난해 719만 톤보다 11% 증가했습니다. 군산의 신도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디오션시티 학교 예정지 부지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악취와 병충해의 온상으로 전락해 주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의 신도심으로 떠오른 디오션시티. 빈 공터는 며칠 전 내린 비로 곳곳에 흥건하게 물이 고였습니다. 배수로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다 보니 고인물이 빠지지 못하고 잡초만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학교가 들어설 예정 부지 가운데 한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물 웅덩이가 생겨 늪처럼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곳을 지나다니는 학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더러워가지고 여기를 좀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이웃 주민이나 저희 가족들도 여기를 방치해두면 안 된다고 그러고 수년째 반복돼 온 악취와 병충해, 이런 데다 여름철이면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주민들의 고통만 커지는 상황. 물이 항상 고여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여기서 지금 울타리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여기서 지금은 잡초가 무성하지만 좀 없었을 때는 좀 뛰어놀다가 아이들이 옷에 다 젖는 경우도 많았고, 그다음에 잡초도 시민들이 어느 정도 주민들이 제거를 해놓은 상황인데 그 당시에는 잡초도 많이 우거져서 학교 다니는 여학생들이 좀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도 많이 발생했다고 제가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잡풀로 뒤덮인 이곳은 디오션시티 59만여 제곱미터 가운데 3만 4천여 제곱미터, 전체의 5.8%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금빛초등학교를 증축하고 남중학교가 옮겨오는 2027년까지 빈 공터는 여전히 우범지대로 남을 상황. 이 때문에 학교 부지 확정과 빈 공터에 대한 활용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초등학교 부지와 중학교 부지를 맞바꿔야 되는 문제, 또 초등학교 부지의 증축 관련된 범위를 확정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남중학교가 서부권에서 동부권으로 이전이 확정되면서 페이퍼코리아 측에서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페이퍼 코리아 측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풀 제거와 방역 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수년째 개선되지 못하면서 우려의 시선은 여전합니다. 신도심으로 떠오른 디오션시티, 개발사 측이 손 놓은 사이 애꿎은 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세금을 탈루한 도내 골프장 운영법인들이 적발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40일에 걸쳐 기획 세무조사를 추진한 결과 골프코스를 증설하거나 클럽하우스를 증축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세원을 축소 신고한 도내 골프장 법인 10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범위에 대해 8억 7천만 원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익산 지역 저장 강박 의심 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김순덕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대상으로 생활 폐기물 수거와 주거환경 개선 비용 지원, 정신건강 전문기관 상담 연계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저장강박이란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집안에 쓰레기를 쌓아두는 것으로 강박장애의 일종입니다. 익산시가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달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은 오늘 열린 간부회의를 통해 지역경제 위기 극복의 밑거름은 지방재정 신속집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인 60.5%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업체 우선 계약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익산시는 지역 생산물품과 업체를 분기별로 조사해 전 부서의 이용 활성화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4일 익산 영등동에서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김수훈 국회의원,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 당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수산업과 어민들이 심각한 위협을 받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묵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방관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민들이 목소리를 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익산의 30대 우유 배달부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성을 심폐소생술로 살렸습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11시 51분쯤 익산시 영등동의 한 원룸 1층에서 60대 A씨가 갑자기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건물에 우유를 배달하러 온 우유배달원 강모 씨는 119에 신고를 했고 A씨가 점점 의식을 잃어가자 곧장 바닥에 눕혀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이어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추가 조치를 했고 의식을 찾은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검사를 받은 뒤 퇴원했습니다. 전라북도가 119 특수대응단을 신설합니다. 119 특수대응단은 대규모 화재나 지진, 테러, 화학사고 등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특수구조대는 완주군에 배치되며 화학구조대는 군산시, 119 항공대는 장수군에 들어섭니다. 전라북도는 하반기까지 46억 원을 들여 수중 드론과 다기능 화학차 등 전문 장비를 구축하고 인력 재배치를 위한 조직 개편에 나설 방침입니다. 올해 군산 수제맥주 페스티벌에서 플라스틱컵 대신 친환경 컵을 사용합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16일부터 사흘 동안 열리는 페스티벌에서 100%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친환경 컵을 사용합니다. 이 컵은 전량 회수한 후 6개월 후 퇴비화해 농가에 무상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해 첫 행사에서 사용하다 남은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처리하지 못해 환경 논란을 일으킨 데 따른 겁니다. 외국인이 소유한 도내 땅이 9천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소유 토지를 보면 전북은 8,700만 제곱미터로 집계됐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842억 원입니다.
외국인이 소유한 도내 땅은 1년 전에 비해 소폭 줄었지만 금액은 상승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추진이 불투명해진 전북 금융중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추진이 불투명해진 전북 금융중심지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5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에서 전북이 언급조차 되지 않은 것은 대선 공약 무시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현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산업은행 본사의 부산 이전 추진처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전북의 금융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음에도 이렇다 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북 금융중심지 공약이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 아니라면 윤석열 정부는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도내 전통시장 상인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 진흥공단이 발표한 도내 전통시장 6월 경기 전망은 70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 89.1을 기록한 이후 석 달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통시장 경기 전망이 좋지 못한 것은 물가 상승 등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는 8월에 열리는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 기간에 현장을 전담하는 소방서가 운영됩니다. 전북 소방본부는 소방관과 의용 소방대원 등 130여 명과 소방헬기, 구급차 등 장비 30여 대를 현장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난재해와 대형사고 발생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사전 합동훈련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주정호입니다. 익산 서동축제를 해외에 알리기 위한 활동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은 태국 수코타이주 도시개발공사, 세계축제협회 아시아지부와 축제 국제교류를 위한 다자간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 서동축제와 태국 로이끄라통 축제의 상호교류가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또 익산문화관광재단은 내년 태국에서 열리는 세계축제협회 아시아지부 총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이 익산시와 군산시에 각각 열립니다. 익산시는 팔봉동 군경묘지에서 국가유공자, 유가족, 시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념식을 엽니다. 군산시도 나운동 군경합동묘지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념식을 갖습니다. 익산시가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익산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정원율 시장 주재로 14개 부서가 참여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익산시는 10월 15일까지를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 대책반을 구성해 24시간 대응체제를 운영합니다. 앞서 지난달 26일까지 지역 하천과 하수도, 옹벽, 급경사지 등에 대한 선제적 안전조치를 마쳤습니다. 국립군산대학교가 군산의료원과 인재 양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군산대는 군산의료원과 인재 양성, 연구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사회 인재 양성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교육의 질 향상과 연구 활성화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군산대는 군산의료원과 함께 학생 실습을 비롯해 학술적 교류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중앙동이 오는 9일 중앙동 주민과 함께하는 영화 보는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가 후원하고 한국영상자료원의 협조로 배리어 프리 영화로 I Can Speak를 상영합니다. 배리어 프리 영화란 화면은 음성으로, 대화와 음악 등 모든 소리는 한글 자막으로 설명해 장애와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제작한 영화입니다. 익산시 중앙동 성심유치원 원아 18명이 폐건전지와 종이팩을 수거해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습니다. 아이들은 시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폐건전지는 새 건전지로, 종이팩은 친환경 화장지로 교환해주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낮 기온 28도 내외로 오르면서 무더워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3도에서 출발해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맑은 가운데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맑은 가운데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